반갑습니다. 미스터 11입니다. 자, 주식 이야기 오래간만에 또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보는데 괜찮은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소개도 할 겸 그 안에 내용을 가볍게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그 위기의 X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웨이브에 있는데 우연찮게 이걸 보게 돼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되게 엄청나게 공감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겪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재미로 볼 수 있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와 이랬었어 막 옛날을 되새기면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그 스샷을 몇 개 찍어가지고 쭉 한번 가볍게 보면서 한번 제 말도 조금 섞을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살짝 보게 되면 자 위기의 X라는 드라마고요. 권상우 주연의 드라마인데 전체적인 건 6부작이라서 짧은 편이고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보면 위기의 X 직장에서 일단 X 해고됐습니다. 해고돼가지고 어떻게 사람 돈을 벌어야 되잖아. 뭐 전셋값도 올려달라 그래 되고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거야. 그동안은 뭐 적금을 부었대. 회사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피터 린치 책에 꽂혀가지고 바텀업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 주변에 뭐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만드는 회사가 괜찮아지는 거지. 바닥에서 그 기본 생필품 물품부터 봐가지고 그걸 만드는 회사를 그냥 사면 괜찮아진다는 식으로 해서 아내한테 물어서 집에 있는 뭐 물건들 뭐 쓰는 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해 하는데 대표적인 거 농심, 삼성전자, LG 이거 상장 주식이고요. 뭐 드론기 코리아, 캐리어, 동아우츠카 같은 거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래서 비상장은 왜 산지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주식을 사가지고 비상장은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은 상장된 주식만 사니까 대표적인 농심, 삼성, LG 같은 거 해가지고 쭉 샀어. 사가지고 8천만 원 가까이를 투자해가지고 나름 분산 투자입니다. 우량주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을 샀는데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다 돈을 벌겠지. 보면 저기 쪽 스마트폰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래가 되게 많이 하잖아 일반 사람. 저는 스마트폰보다는 그래도 컴퓨터라는 게 화면도 크고 보기 좋아서 편해요. 가끔 뭐 급할 때나 멀리 있을 때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다 파란색이야. 주식에서 파란색은 슬픔의 색깔이지. 안 좋아.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8%. 밤에 자다가도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주식은 진짜 이렇게 옆에 아내가 자고 있어. 아내 못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보는 거야.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신 분들도 아 이거 보면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손실이 크면 대책을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있고 첫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름 대표 우량적으로 샀는데 시장이 이런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 시장이 맞지 않는다는 거. 저도 이거는 약간은 공감을 해요. 제가 포기 매매를 시작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나라의 대표 우량주자는 것들이 장기로 했을 때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거. 그 중에 한두 개는 진짜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나머지 7, 80%는 과거보다도 못한 주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해가지고 포기 매매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기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 형님도 뭐 포스코홀딩스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도 화면에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거야. 단기 매매 스윙 투자를 하는데 사실 뭘 알아야 되잖아. 그 바로바로 움직이거나 차트에 패턴이 있거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나름 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뭐 실전 스윙 트레이딩, 듀얼 모멘텀, 뭐 데이 트레이딩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할 때 우리들한테 개미들을 꼬시는 책들은 나는 하루에 단타 매매로 80만 원 번다. 뭐 120만 원 번다. 이런 식의 책들이 처음에는 제일 눈에 들어올 거야.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렇게 선택한 책이 나는 주식으로 3000%의 수익률을 올렸다? 뭐 그런 식의 옛날 세강자라는 사람? 지금은 무슨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그런 책으로 처음에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고 단타 매면 하루 80만 원 버는데 빨간색에 제일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해서
책 보고 차트 보고 노트 필기하고 뭐 어떤 패턴도 찾고 그러다가 쭉 추세도 만들고 쭉 보는 거야. 확인하고 공부하고 연습한 끝에 실전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의 차트를 발견해요. 이러면 올라갈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투자를 또 시작해.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나름 그래도 우량주라고 들어갔어.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좀 밀리긴 하지만 괜찮은 회사로 LG화학 됐는데 비싸고 우량주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름 패턴에 접목되는 주를 샀는데 자 결과는 수익률 16% 손실. 아 이거는 근데 단기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은 항상 있어서 조금 우량주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고 대신 길게 무조건 가져가진 않고 물타기라던가 계좌를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다시 합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편법 비슷한 전략도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단기에서 실패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퀀트. 퀀트는 요 근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왜냐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그대로 그냥 숫자와 통계로만 접목시켜서 백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유지될 거라고 믿을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시장은 항상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100% 신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퀀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PER, PBR, 기타 등등 뭐 뉴스 공시라도 포함될 수도 있고 PSR도 있고요, 에비타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확인하면서 접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백테스팅을 거쳐. 이 퀀트 투자는 백테스트가 진짜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도 괜찮게 할 수 있고 몰라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죠. 거기 접목해가지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방식은 괜찮나? 이렇게 투자했을 때 괜찮나 하는 식으로 백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백테스트 거치고 다시 실패하면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더 필터를 더 세밀하게 하고 계속 백테스트, 백테스트, 백테스트 거친 끝에 3만%라는 누적 수익률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내. 과거의 통계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이때는 자 3만%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뭐 이게 10년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3만% 엄청납니다. 유레카라는 거. 자, 이 화면의 이 느낌. 주식하면서 유레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퀀트 같은 뒤에도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순식간에 퀀트라던가 단기 투자에서 뭘 발견했을 때 야 이거야 저는 이런 거를 진짜 100번도 넘게 찾은 것 같아요. 유레카를 찾아서 자 컨트롤 접목했는데 결과는 자또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 시장은 항상 변하고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게 마련이죠.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래에 그런 일은 반드시 생겨. 주식에서 항상 제일 위에 두고 싶은 말은 반드시 틀리는 날이 온다. 어떤 내가 생각한 계획이건 뭐건 투자 방식에서 시장의 변동이건 반드시 틀리는 날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퀀트도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시장을 보게 되고 단기 투자는 힘들고 장기 투자도 힘들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수익을 만들어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에 깨달은 이게 유레카 같아요. 큰 유레카. 시장에 대해서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레카. 개별 종목에서 상승 하락 이런 거 찾는 거 패턴 거기에 대한 유레카가 있고 시장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유레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나름 꽤 많이 얻고 있습니다. 계속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탑다운 방식,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라. 그 산에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아무리 크고 힘이 좋아도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웅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세계 경제 처음에 탑다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바텀업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탑다운으로 올라와서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데 뭐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깨달은 게 그 시장
자체를 종목으로 보는 거, 인버스와 레버리지, 요거는 조금 저는 주식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큰 돈을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투자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무조건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할 건데 그러면 저는 무조건 ETF만 투자라 그럴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포함해서. 인버스는 대신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진 않지만 헤지 차원에서 관리는 해야 되잖아. 레버리지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위에는 레버리지, 반대 급부로 되는 게 인버스죠. 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시장을 투자하고, 이 당시에는 뭐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자,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 레이 달리오 유명한 분이죠. 금융위기 템플릿, 블랙스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은 반드시 온다. 블랙스완,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뭐 이런 책 다 좋겠죠. 읽어보면. 근데 또 읽어보면 그래서 뭐 라는 게 저는 결론 같아요. 요즘에 제가 주식책을 안 읽는데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마지막에 남는 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게 단순하게 장기 투자라 뭐 재정 건전성 좋은 회사에 투자라 이 정도 선에서 추상적인 얘기일 뿐 뭐 그 이상을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구체적인 걸 뭔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장들의 어떤 방식은 너무 거창해요. 추상적이고 그런 게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인버스를 매수해. 인버스는 하락해야,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죠. ETF. ETF는 일반 회사와 달리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 보고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쭉. 다시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인버스 2배수로 들어갔는데 꽤 많이 들어갔지. 계속 줄어내가지고. 하지만 여기 차트에서 인버스도 차트상으로는 올라가야 수익을 보잖아. 근데 계속 산 이후부터 쭉 빠진 거야. 이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거지. 인버스는 하락했지만. 그래가지고 수익의 마이너스 35%입니다. 계속 엇박자 타는 식으로. 근데 기존 맨 처음에 바투맛 방식 손실 난 거를 만약에 쭉 가지고 있었다면 인버스가 이 정도 손실을 날 때는 거의 본전치기 비슷하게라도 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손실이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 끝까지 버텨내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살아남으면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고, 아니면 본전 근처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저장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자꾸 팔고 사고 하는 거, 이거는 버려야 될 습관. 아무튼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제 손실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넘어갑니다. 코인. 자, 우리 코인. 지금 코인 시장 거래회사 그 관계해주는 회사가 지금 파산해가지고 코인 시장 지금 붕괴 지금 직전이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고, 업비트 초창기에 코인원, 코빗, 뭐 업비트 대표 주자였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업비트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편하게 차트가 보기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가끔 확인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주식에서 실패했던 거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들어가는데, 이거 위에 비트코인 이제 산 거 자기 수익 손실률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리플이죠. 라이트코인 뭐 등등 해가지고, 리플이 제가 암호화폐에서 마지막으로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저기 약간은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 대립할 때 나는 꽂혔었거든. 리플이 꽤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때 더구나 가격이 제일 쌌어, 리플이.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꽤 올랐다가 몇십 배, 몇백 배 올랐다가 추락했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서 거기서 수익률 27%. 한 번은 먹어줘야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암호화폐로 우리나라 어떤 일반 분들이 거부가 된 게 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삐끼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돈이 들어와서 망하게 됐고,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투자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호객행위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이미 치고 빠져나왔고 다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뭐 강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성공했던 거를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방식을 대충 알려드릴게요. 등등 하면서 강의료 그리고 회원비 이런 걸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암호화폐 수익은 냈는데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뭐 옷도 사주고 뭐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사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잖아. 주식도 그래. 꽤 수익이 나면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가 고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수익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고점이다. 이거는 약간 진리일 수도 있어. 그래서 보여주려는 순간 암호화폐는 급락합니다. 24시간 돌아가지 암호화폐는. 그래서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다가 또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5%, 21%, 5%, 5% 보여주는데 다시 하락해. 이게 암호화폐의 무서움이야. 그리고 암호화폐는 약간 뭐랄까 실체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10년 후에 초대박이라는 개념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진짜 소액이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이걸로 뭔가 단타하려고 그러면 어, 코인은 정말로 돈 잃고 가정 파괴되는 가장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선물 옵션도 있지만 코인을 많이 접목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코인은 정말 저는 되도록이면 코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돼요. 예전에 하고 나서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큰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어느 정도 수익은 보고 나온 상태에서 일부는 넣어놓고 지금 그냥 쭉 지켜보는데 손실률은 뭐 혹시 거의 4, 50% 넘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결국은 28%까지 떨어지고 아내한테 욕 처먹고 게임 끝나는 자 개미 투자제 일반적인 투자 과정을 보여주는 일기의 X입니다. 약간 보기도 좋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깨달은 거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앞으로 누군가 이런 거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현실적인 되게 좋은 드라마 같아요. 작전이라는 영화는 약간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데 이거는 되게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고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웨이브에 있는 위기의 X 2화예요. 2화에만 주식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는 아니고 뭐 부동산 투자 등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2화에서 이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2년이 되시는 분들은 보고 깨달음을 얻거나 뭐 여러 가지 재미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주식 이야기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